자, 4번. 떡을 먹으면 속이 편해진다는 어쩌면 짧은 한국말이지만 오늘 가장 어려운 영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도. 자, 우선 이 네 분이 제출한 영작에서 다 칭찬해주고 싶은 결정적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한 단계 성장하셨어요, 영어적으로. 뭘까? 바로 그거예요. 떡을 먹으면이라는 것을 if I eat rice cake라고 늘여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동명사 주어로 eating rice cake라고 했다는 것은 큰 박수를 받아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박수 들어갑니다. 진짜입니다. 자, 박수. 와, 진짜 잘했어요. 네, 진짜. 여러분들 이것은 이미 잘 쓰고 있는 분에게는 not a big deal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어적으로 두 스텝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사주를 썼다는 게 너무 좋네. Eating rice cake.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동명사주어가 되거나 또 치시대명사주어라고 그래서 this, that, it 이렇게 주어가 올 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장의 동사는 타동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타동사. 무슨 말이냐? 이런 make와 같이 목적어를 수반하는 그런 동사가 나오는 확률이 거의 90%에 달해요. 아주 기능적 설명이죠. 어쨌든 너무 잘했어.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Eating rice cake makes me feel comfortable, makes me feel better 이렇게 했는데 문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우선 make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서 문법적으로 완벽해요. 자, 그러면 의미적으로도 완벽할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makes me feel comfortable, makes me feel better 하면은 요게 이제 정확하게 속이 편해진다는 말로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this can be misunderstood.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을까? 저는 오해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가 편해지고 속이 편해진다기보다 좀 심리적으로 편해진다거나 좀 마음이 편해진다거나라고 충분히 저는 오해할 수 있고 특히나 feel better라고 해버리면 저는 완전히 오해한다고 봐요. 뭐냐면은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오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표현을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분이 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려면 목적어를 me가 아니고 makes my stomach feel better 아니면 feel comfortable 좀 더 의미가 정확해질 수 있다고 봐요. 2번이 좀 더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2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도 첫 번째 분과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안 좋았다가 좋아진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분인데요. 와우. It settled my stomach. 이분은 관용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settle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만들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내 위를 편안하게 만든다는 관용 표현이에요. 그래서 settles my stomach 하면 정확한 표현을 쓰셨어. 그런데 문법적으로 하나 실수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여러분? 바로 settle에다가 s를 붙여야죠. It settles my stomach.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굳이 문법을 들먹이자면 3인칭 단수 it이고 시제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s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settles my stomach이라고 하면 완벽합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 다음 가보실까? 좋습니다. 5번. 이야, 5번은 왜 이렇게 한글이 깁니까? 제가 너무 길게 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건너편에 떡집이 한 군데 있는데 이 집 떡은 맛도 좋고 영양가 있는 자, 여러분. 자, 이 한글은 제가 다분히 여러분이 얼마나 제 인터넷 강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를 사실 알아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한국말을 만든 거거든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 뭘까요?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 좀 어려워 이거는. 제가 이제 김재호의 기초회화 100, 김재호의 영어회화 100, 김재호의 구동사 100 모든 인강에서 끊임없이 이 지점에 대한 설명이
줄기차게 나가거든요. 자, 첫 번째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중. 1, 2, 3, 4번 영작을 보기 전에 우리 아파트 하면 당연히 my apartment 아니면 지금 1번에서 하신 분 것처럼 my apartment complex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워요. 여러분 풀어 쓰는 연습을 해놓으면 굉장히 영어가 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단독주택이건 아파트건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어민들이 그런 표현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영미인들이. 뭐냐 하면 where I liv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풀어 쓰는 것이 의문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너 어디 사니? 라고 하는데 너 아파트는 어디니? 라고 얘기하는 원어민이 많을까요? 너 어디 사니? 라고 얘기하는 원어민이 많을까요? 당연히 where do you live? 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자연스럽고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높겠죠. 여러분 제가 집이라고 할 때 my house, my place, my apartment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where I live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이것이 A가 B보다 더 좋다. 이런 과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더니 의문문이라고 보면 이거는 무조건 where do you live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것이 단독 의문문일 때는 어순이 where do you live라고 동사가 먼저 나오지만 문장 속의 목적어로 쓰이는 간접 의문문일 때는 where you live나 where I live의 어순을 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문법적 기능적 설명이고 그런 식으로 명사절을 풀어 쓴다는 것은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대목이에요. 특히 중급 단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은 그거를 좀 기대하면서 이 과제를 내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뭘 보기 위해서 이 과제를 내드렸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집 떡에는 영양가 있는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읽어볼게요. I have a rice cake shop across from my apartment complex. 잘했죠? Have a rice cake shop. 정확하고요. Across from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고 my apartment complex은 문제 없고 물론 제가 좀 더 기대했던 것은 where I live라는 포괄적 표현 방식 이걸 쓸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아까 전에 보니까 주어가 I have a rice cake shop이라고 해버리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내가 우리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떡집을 하나 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따라서 이때는 I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인칭대명사 I가 아니고 이때는 we have라든지 이런 다른 we 이런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두 번째, their rice cakes taste really good and they make them with healthy ingredients인데 저는 이분을 좀 칭찬해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두 번째 문장, they make them with healthy ingredients가 원어민에게 보여줬을 때 조금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뭘 칭찬하고 싶냐면 주어를 they라고 잡은 걸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즉 그 떡집을 포괄적으로 떡집 사장 이걸 퉁쳐서 그냥 they 이렇게 가는 것. 이 습관이 들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their rice cakes라고 복수로 해야 될 것인가 rice cake이라고 단수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이거는 오늘 이 예문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이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 음식이라고 한국 음식 전체를 한국 음식은 상대적으로 그리스 음식보다 뭐 기름기가 적다. 이럴 때는 여러분 Korean food라고 얘기할 것 같나요? 아니면 Korean foods 이렇게 할 것 같나요?
그렇죠. 한국 음식을 퉁쳐서 전체 덩어리로 볼 때는 food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나 이번에 여행 가서 이런저런 이 음식도 먹어보고 저 음식도 먹어봤으면은 무슨 foods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A만 맞고 B는 틀리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의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너무 잘하셨어. 정말 잘하셨어.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모범 답안 나중에 알려줍니다. 네네네. There is a rice cake place across my apartment. 괜찮아요. 이때는 물론 이제 제가 많은 경우에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적절하게만 써야지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제가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문맥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Their rice cake tastes really good and have many nutritious ingredients. nutritious ingredients. 자, 잠깐만요. 문장이 워낙 길어서 제 시선에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자, 이 문장은 우선 동사의 have를 has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주어가 their rice cake이라고 한다면. 그죠? 앞에는 taste 동사죠. 두 번째 동사는 have인데 이걸 has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넣으면 더 네이티브스럽게 들리거든. 뭐냐면은 Their rice cake has many nutritious ingredients 다음에 in it 이렇게 in it 넣으면 더 자연스러워. 왜냐하면 그 안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네이티브스럽고 정확한 표현 방식이에요. 따라서 다시 한번 손으로 적어보면 Their rice cake has many nutritious ingredients in it까지만 딱 적으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문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절이 문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There is a rice cake place across from my apartment 하면 마침표를 찍고 there의 t를 대문자로 하거나 아니면은 콜론, 세미콜론 같은 그런 류로 찍어 주셔야지만 완성이 되지 콤마 하나 가지고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거든요. 혹시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IELTS 시험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오케이? 말할 때는 상관없어요. 자, 세 번째. There's a rice cake shop across my apartment. The rice cakes are also tasty. Have lots of nutrition. 자, 이분은 우선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맛이 좋다라고 하면 tasty라는 형용사를 생각보다 잘 못 씁니다. 그냥 taste를 명사로 써서 the taste나 무슨 taste 이렇게 쓰거나 동사로 taste good 이렇게 많이 쓰지 taste를 형용사로 쓴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칭찬. 우선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도 남깁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The rice cakes에서 더는 뭔가 좀 어색하게 들려요, 제 귀에. 이분이 왜 더를 썼는지 저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집 떡이니까 더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건 맞는 말인데요. 그럴 때는 원어민들을 얘기하는 분 그 집에서 파는 뭐 이러면 예를 들어 무슨 뭐 어떤 마트의 물건 이러면 the products, the items 이렇게 잘 안 하고 their items, their products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소유격으로. 따라서 이때는 더가 문법적으로는 맞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들리게 하려면 their rice cake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소유격으로. 알겠죠? 그것만 바꿔주면 이 문장은 완벽. 자, 그 다음에 4번 영작은 하나의 정보가 사라졌네요. 자, 앞에 건너편에 한 군데 있다는 마음이 급했던지 어디 갔는지 없어졌고 뒤에 문장 보시면 Their rice cakes contain healthy nutrition.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친구와의 대화 혹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말이라면은 have가 좋을까요? contain이 좋을까요? have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 쿡이 뭐죠? 요리사 혹은 음식 관련한 무슨 뭘 쓴다 그러나 어디 기고문 같은 거
뭐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 주요 특징과 일본 음식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는 잡지에 싣는 것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의 관점이나 신문 기자가 메디컬한 섹션에다가 글을 쓰는 관점이라면 컨테인이 좋다고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일상에서는 쉬운 기본 동사인 have를 쓰고 매우 정확하고 말의 언어 사용력인 격을 높이려면 이런 정교하고 고급진 컨테인을 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ELTS 시험에서 굉장히 고급 글쓰기를 해야 된다면 컨테인으로 가시고 친구하고 얘기하거나 자연스러울 때는 have를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생각했다는 건 너무 좋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have가 더 preferred option, 때로는 containing better option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경지에 이르면은 똑같은 회사 생활을 하고 외국 기업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저녁 회식 자리에서는 되게 편안하게 또 이사회에서 발표하는 그런 PPT 할 때는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걸 한번 우리 거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같이? 그 정도 실력이 늘 때까지 함께 해볼까요? 함께 하셔야죠,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뭐 정말 아무리 길어봤자 1년 반이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자고요.